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개의 의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의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벤치 스타일의 의자는 조지 넬슨의 매시멜로우 소파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의자이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의자는 에그 체어로 불리는 프리츠 한센의 작품입니다. 두 디자이너 역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의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판이 되고 있는 의자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전공하는 우리에게는 마치 가구 디자인의 바이블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고, 선생님 역시 선호하는 가구여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의자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누구의 작품이고 작품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는지, 재질은 무엇인지,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이 정도의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대표적인 두 의자를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구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가구는 실내에서 공간 사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치되거나 설치되는 생활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의 휴식과 편의도모, 또 물건을 보관하는 수납 기능뿐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고 분할해서 동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또 편리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가구는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형적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형태와 재질, 색채 등 끊임없는 디자인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가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의 손을 거쳐서 탄생하기도 하죠. 가구는 이렇게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실내 환경의 중요한 요소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왼쪽의 가구는 어떤 화이트와 블랙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레드라는 포인트 색깔을 가구로 맞추어서 상당히 역동적이고 활기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오른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 공간에서의 가구의 배치는 더욱더 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나 업무 공간에서 동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에서 실내 설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구의 배치를 중심으로 한 동선 계획의 주가 되는 그러한 공간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렇듯이 가구는 실내 공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구의 기능을 네 가지로 나눠보면 대인적 기능, 대환경적 기능, 대공간적 기능, 대사회적 기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는 휴식이나 착석, 수면 등을 할 수 있는 인체 지지 구조물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다양한 행위에 적합하도록 하는 기능, 또 사용자의 다양한 활동, 식사나 컴퓨터 작업하기, 요리하기 등의 활동에 편리하도록 해서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는 기능, 또 수납하거나 정리, 진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공간을 나누거나 형태를 만들고 공간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 행동의 척도에 맞는 기능을 대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 활동을 편리하게 하게 하여 그게 대환경적 기능, 또 수납이라든가 정리, 진열 등의 이 공간을 형성하거나 각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하는 대공간적 기능, 환경적으로 재생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 기능. 이렇게 크게 가구는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구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는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서 공간에 적합하도록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사용되는 공간의 조건 등에 따라서 가구의 쓰임새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가능한 기본적인 필수 요건을 갖추고 그 목적에 맞도록 하여 다른 실내 공간들과의 요소들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은 가구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가구라고 할 수 있으려면 대략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목적에 따라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필요 조건들을 모두 갖춘 동시에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구들이 좋은 가구라고 할 수 있죠. 가구의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는 기능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는. 가구의 원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되겠죠. 수납과 정리 등 이 이외에도 가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적에 맞는 기능, 용도에 맞는 기능이 첫 번째 가구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를 들 수 있겠는데요. 가구의 용도와 구조 및 기능 향상에 적합한 재료로 가구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두 번째 가구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조를 들 수 있겠는데요. 가구의 구조가 견고하며 재료의 아름다움과 특성이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가 가구의 기본 조건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디자인하고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선택된 재료가 견고한 구조를 지탱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구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겠지요. 네 번째로는 제작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가구 제작 시에 재료에 따라서 표현 기법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죠. 또 제약 요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가장 가능한 또 가장 제작하기 쉬운 방법으로 보기 좋게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네 번째 가구의 기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제작 기술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제작 방법을 풀어내는 것이 가구를 설계하는 디자이너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외관의 형태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제작의 공정이나 과정은 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시간이 적게 드는 방법,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제작 기술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이 가구의 기본 조건 네 번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구의 경제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가구는 다품종 소량 생산 공정에 의해서 고품질 저가격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비자가 다양한 그 취향과 특성을 가진 다양한 소비자들이 존재하고 소비자의 욕구 또한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공정이 더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를 사용하는 중에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나 별도의 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가구의 경제성 측면에서의 그 조건이 다섯 번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좋고 보기 좋은 가구라 할지라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가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구의 기본 조건 중에 신미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가구는 실용적 도구인 동시에
아름다운 예술적 그러한 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구는 크게 놓여지는 실내 공간의 미적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나 색채 등에서 보다 나은 표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내 또는 건축의 어떠한 전체적인 컨셉과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그러한 그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가구의 조건 중에 신미성이 중요한 가구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조성이라는 그 기본 조건을 들 수 있겠는데요. 가구 디자인에서 독창성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에 상품의 특성과 기업의 이미지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가구 디자인에 있어서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변하지 않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방된 가구보다는 창조적이고 또 독창적인 디자인이 가구의 마지막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가구나 새로운 공간을 그 디자인하고 설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충족시켜줘야 되는 기본 조건을 먼저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목표까지 확실하게 그 체크를 해보면서 가게 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구의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활동을 보존하는 것으로 건축의 기능은 가구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건축물보다도 인간에게 정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건축물과 인간 활동과의 접촉점에 위치하는 것이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구의 정의를 내린 바가 있는데요. 가구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인 것도 여기에 연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의 가구는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의 분류 방법은 가구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이냐, 또 어디에 쓰이느냐,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그 분류 기준에 의해서 가구를 분류해서 사례를 수집해 보는 것이 여러분이 가구를 학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실내 공간에서의 가구는 인체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인체계, 준인체계, 건축계 가구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체계 가구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을 통칭하는데요. 인체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인체의 하중을 지지하는 가구들을 인체계 가구라고 통칭합니다. 주로 의자나 소파, 침대, 카페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준인체계 가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준인체계 가구는 명칭에서 보듯이 인체계 가구보다는 반직접적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인체의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동작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작업을 위한 가구들을 통칭합니다. 주로 테이블이나 식탁, 책상, 화장대, 작업대, 카운터 등을 들 수 있겠죠. 건축계 가구는 건축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방식의 가구들을 통칭합니다. 정리나 수납, 진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종류로는 벽장, 옷장, 선반, 패널, 칸막이, 거리, 커튼 등이 건축계 가구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00년대에 들어서서 기술 발전에 힘입어 가구의 신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일 가구라 하더라도 단일 재료로만 제작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재별로 분류가 어렵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기능별로만 가지고 가구를 분류한다 하더라도 복합 기능을 가진 가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 기능 하나만으로 분류하기도 모든 가구가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용도별로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기준만으로 가구 전체를 다 분류하기는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그 가구들이 2000년대 이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구를 분류해보고 그에 따른 그 심화학습들을 더 진행해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은 가구의 분류 기준에 의해서 강의를 다 들으시고 가구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가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가구를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가정용 가구, 혼례용 가구, 사무용 가구, 주방용 가구, 공공용 가구, 또 종교용 가구, 그다음에 기타 가구 이렇게 크게는 7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용 가구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구들의 총칭을 가정용 가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서민용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활에 가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제작되었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조선시대 가구는 뭐 나전칠기라든가 오칠, 전통 문양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죠. 대체로 이러한 가구들은 가내공업의 형태를 띠고 생산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정용 가구 중에서도 고급 그러한 제품들은 장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공예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생활 양식의 특성,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과거의 생활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부자리를 개고 우유를 개서 보관하고 이러한 평면적인 수납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구는 가정용 가구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조선시대 가구들을 많이 답습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해방과 함께 시작된 그 서구 문물이 급속히 유입이 되면서 우리의 생활 공간도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가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아파트 생활 공간에서 사는 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서구화된 가구들이 가정용 가구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2000년대를 거치면서 주상복합형 또는 타운하우스 이러한 형태의 주택 건설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정용 가구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2010년도에는 더더군다나 단일 세대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거 생활의 변화에 따른 가정용 가구의 변화도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이 점점 현대화되고 복잡하게 되면서 서구에서 유행했던 모던한 스타일의 스칸디나비아 가구가 우리나라 생활 공간에도 많이 등장하게 되죠. 두 번째로 가정용 가구라고 일컬어지는 그 큰 분류에 따라서 두 번째로는 가정용 가구이긴 하지만 혼례용 가구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가구 수요의 주로 인구 및 소득 증가에 의해서 이 가구는 수요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형태가 첫 번째로가 신혼부부 가구에서 구입하는 혼례형 가구의 시장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 혼례형 가구도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혼례형 가구 품목에 가전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또는 IT 기술이 결합된 혼례형 가구가 인기 있는 그 가구가 대가구 있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홀레형 가구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로 용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사무용 가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무용 가구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현대 산업화 되면서 직장 생활에 장이 되는 사무실의 비중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주거 공간 못지않게 사무 공간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무 공간에서 사무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무용 가구가 고급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스템 가구가 등장하게 되고, 또 이 시스템 가구를 어떻게 레이아웃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들의 그 가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별도로 중형용 가구라든가 또 소호 가구라고 해서 스몰 오피스, 요즘엔 공유 사무실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되죠. 그에 따른 사무용 가구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무 공간에서는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무용 의자 또한 아주 중요한 그 사무용 가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방용 가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방용 가구에서 가장 큰 퍼센테이지, 면적을 차지하는 상부장, 하부장에 해당하는 키친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방의 유형도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의 주방형이 기역자형, 니은자형, 일자형, 디귿자형, 아일랜드형 이렇게 시스템 주방 가구들의 브랜드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주방용 가구가 등장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주방과 식당을 겸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식당용 가구 시장이 또 하나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공공용 가구를 들게 되는데요. 공공용 가구의 영역은 너무 공공용 공간들이 넓어서 더 굉장히 큰 그 카테고리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 공공장소나 영업용 가구들, 은행이라든가 또는 카페, 호텔, 로비,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의 공공용 가구들이 학교, 도서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가구를 분류해 보면 하나하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가구의 종류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용도에 따른 가구를 더 심도 있게 학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구를 구조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이동식 가구, 북박이 가구, 조립식 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동식 가구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에 마음대로 이동이 용이한 가구들을 총칭해서 이동식 가구로 분류해 볼 수 있죠. 북박이 가구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건축물의 한 천장이라든가 벽면, 바닥면들의 구조를 이용해서 거기에 고정시키는 가구를 총칭합니다. 북박이 가구들은 일반적으로 호텔이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드레스룸이라든가 또는 침실에서 옷장을 만들고자 할 때 북박이 가구 형태들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건축의 하나의 어떠한 부분들, 바닥, 벽, 천정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가구들을 북박이 가구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조립식 가구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모듈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량만큼 또는 원하는 기능이나 원하는 형태대로 조립 해체해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구들을 조립식 가구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케아라는 그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로는 모든 가구들을 본인 스스로가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 조립이라는 그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하드웨어, 말 그대로 경첩이라든가 조립 해체가 가능한 그러한 가구의 하드웨어들이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등장한 하나의 그 구조에 따른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립식 가구는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완성이 된 형태가 트럭에 실릴 때 보다는 조립 해체된 상태에서 판재 형태의 수량을 실을 때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어, 그러니까 쌓거나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절약이 되는 그러한 가구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의 가구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아졌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이 조립식 가구를 구조에 따라서 마지막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구를 사용 재료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죽쇠, 기타 재료,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구를 분류하는 기준에 의하면 단일 재료로만 만들어지는 가구들이 사실상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구의 주로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주 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가구를 재료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래 화면에서 보듯이 단일 재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만으로 어떤 하드웨어도 없이 형상을 만들어내어서 아주 견고하게 인체 지지용 가구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화면 왼쪽에 보듯이 단일 그 재료인 유리 하나만을 가지고 결합 방법 자체도 이 접착 기술 자체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하드웨어 없이 유리 재료만으로 구성되어지는 이러한 그 가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재료에 따라서 가구를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덧붙여 얘기하면 최근에 3D 프린터가 등장을 한 후로 단일 재료를 가진 가구들이 더욱더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용 재료에 따라서 가구를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구 분류의 학습한 내용에 따라서 지금부터 사례 조사를 진행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체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인체계 가구, 준인체계 가구, 건축계 가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죠. 이 분류 명칭에 따라서 인체계 가구 5개 이상, 준인체계 가구 5개 이상, 건축계 가구 5개 이상씩 각각 아이템명, 사이즈, 이미지, 마감 재질, 제조사 이 내용들을 포함하여서 PPT 파일 형식으로 과제를 진행해 주세요. 제출 파일명은 가구 분류 이승윤 이렇게 해서 제출을 구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용도에 따른 분류에 의거해서 사례를 조사해 주세요. 가정용 가구, 혼례용 가구, 사무용 가구, 주방용 가구, 공공용 가구, 종교용 가구, 기타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각각 항목당 5개 이상씩 사례를 조사하고 사례는 가구의 명칭, 크기, 이미지, 마감 재질, 제조사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앞장에서 얘기했던 PPT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은 가구 분류 이승윤 자기의 이름을 해서 파일 명칭으로 구술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의 분류의 수행 과제는 한 개의 파일로 합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에 따른 분류에 의거해서 사례 조사를 진행해 주세요.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 사례 조사를 진행을 해 주시는데요. 이 과제는 별도의 과제로 제출 날짜를 충분히 해서 공지를 할 테니 따로 이것은 시간을 내서
별도로 진행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분류 기준에 의해서 사례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는 일단은 제출 기한을 충분히 해서 다른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조사를 진행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단 가구의 종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사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각 항목당 최소 5개 이상씩이니 여러분들이 추가로 굉장히 많은 가구들의 사례들을 학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출 형식은 다시 간단하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구술 과제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